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이정교입니다. 저는 주기율표가 붙어있는 방에서 태어나서 해질녘에 대숲으로 잠자리를 찾아서 날아가는 참새들이 되게 궁금했던, 세상이 되게 궁금했던 아이였고요. 그리고 과학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도구, 눈 이런 거라고 자란 과학 소녀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시립과학관에서 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우주 진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과 기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해가 우리가 다름,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주 진화사가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히스토리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한 10,000년 전에 농업 문명으로 시작이 된 게 지금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 농업 문명을 이룬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한 20만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수렵 채취라 그러죠.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농업 문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요 정도를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역사.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수렵 채집을 하던 인류들 이전에 다른 우리가 지금 고인류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류는 사실은 생명체가 진화해서 온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지금 기원을 찾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생명체는 어디서 왔는가? 아직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복잡한 문제는 질문을 단순화시켜서 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물질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럼 별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그것들은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이 됐을 때 생겨난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으로 작은 알갱이가 만들어지고 그 알갱이가 별을 만들고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이 진화해서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 빅뱅까지 가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20만 년 전에 수렵 채취하던 인류까지만 보던 역사에 비해서 우주 진화사까지 포함을 하니까 아주 크다 그래서 빅히스토리. 그런 면에서도 빅히스토리고요. 또 그렇게 얘기해놓고 봤더니 이게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빅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인간만이 아니라 모두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게 빅히스토리고요. 그래서 빅히스토리가 결국은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기원 이야기에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서 여기까지 왔단다 뿐만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원 이야기는 항상 세계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세계관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그게 바로 과학이 지금은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나의 기원이 이런 138억 년의 우주 진화사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이전에 20만 년의 역사를 가진 존재와 나는 어떻게 다르게 나 스스로를 우리 인간을 생각하게 될 것인가가 그 다음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를 찾아가는 건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이긴 한데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우리는 이런 정말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138억 년이라는 장구한 우주 진화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되게 짧은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하고 아주 긴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어느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그런 무게가 달라지는 면도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변화들이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다음의 단계들을 결정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게 이 긴 맥락 안에서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진화사에서 의식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나면 그게 정확하게 언제 등장했느냐라는 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의식이라는 게 등장하고 나서 내적 충동에 의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가, 어떤 모양을 띠게 되느냐라는 건 결국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다양한 모습을 띠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게 이런 진화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흑표범님의 이미지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신화적 상상력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괴물이라고 불리는 것 혹은 터부시하는 동물들과 여성들을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어떤 면에서는 좀 도발을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요. 사실 그 젠더에 의한 억압이 사실 많잖아요. 사실 자연은 이분법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봤던 기사인데 새 한 마리가 한쪽에서 보면 암컷이고 반대쪽에서 보면 수컷인 새가 발견이 됐을 정도로 자연은 이분법적이지가 않아요. 가부장제는 그걸 또 남녀로 나눠가지고 젠더라는 걸로 나눠가지고 어떤 그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고 한쪽은 뭐 괴물이다. 뭐 이해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안 좋게 폄하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산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그게 지난 만년 동안 가부장제, 문화적인, 사회적인 산물이라면 그것을 극복하는 틀이 또 이 우주 진화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제8 길이 전체를 138억 년 우주 진화사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특히 가부장제가 생겨난 지난 1만 년의 역사는 여기 제 손톱 하얀 거에 고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 자료가 많으면은 우리가 이게 옳아, 이게 진리야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라는 그런 예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진화사가 되게 좋은 자료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정규 분포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이게 분포를 한번 해보자. 뭐 크기별로 한다거나 모양별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운데에 가장 많이 몰려 있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분포를 띈단 말이에요. 영어로 normal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분포를 보면 가운데에 가장 많은 개체가 있고 바깥쪽에는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냐 소수냐인데 이거를 우리가 노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보통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우리가 그 수렵 채집 뭐 사냥 이런 거 할 때는 어느 정도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존을 위해서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 게 자연에서는 너무 한 거다라는 걸 저희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진화 이야기는 저한테 아주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빅히스토리에 관련된 책들은 사실 요즘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 Y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에서 빅히스토리가 한 20권 정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앞쪽에 6권이 천문학에 관한 이야기, 중간에 3권인가가 6권인가 7권인가가 지구 생명의 진화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의 진화 이야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책도 괜찮으시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읽으시기에는 칼 세이건이 지은 그 코스모스나 아니면 그 아내인 앤 듀란이 지은 최근에 나온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이런 책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걸 다룬 걸로는
제가 쓴 우주산책이라는 책도 괜찮습니다. 지금 거의 절판이어서 전자책으로 만나실 수가 있고요. 영상도 마찬가지로 코스모스 권해드리고 요즘 사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진화사를 다루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겠고 초등학생들한테는 이지유 선생님이라고 그 과학 도서 많이 쓰시는 분 있거든요. 이지 사이언스 시리즈를 시작을 해서 뭐 별똥별 아줌마가 들려주는 우주 이야기, 뭐 기타 등등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시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관심사가 이끄는 대로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아이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이 138억 년 우주 진화사에 있다라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게 주는 느낌, 감동, 또 그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신경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신경계가 처음 나타난 게 지렁이래요. 그러니까 지렁이는 한 5억 년 전쯤에 지렁이는 신경계가 발달을 하고 자기가 사는 환경에 맞게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 5억 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거쳐서 지금 이 모습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5억 년을 거슬러 가면 우리가 사실은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길바닥에 그 지렁이를 보니까 우와! 친척이다 그러면서 그 아스팔트에 있는 개를 이렇게 들어서 화단으로 놓아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 진화사를 나의 기원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때 세상 사물을 보는 눈이 저는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